얼마 전 레전드 수비 장면을 보여준 루카 돈치치. 댈러스는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고 돈치치를 계속 써야 할까? 돈치치 분석하기 전에 우선 제가 즐겨 먹고 마시는 마이프로틴에서 굿바이 2024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12월 12일 목요일 밤 11시 59분까지 28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며 최대 80% 할인에 팀 MP 할인 코드 입력 시 41% 추가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이번 달에 이렇게 골라봤는데 클리어 프로틴은 마시기 편해서 꾸준히 마시는 중이고 맛도 다양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아틴. 여기 보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길래 농구나 운동 빡세게 하고 나서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보충제 샘플도 파길래 궁금한 거 하나씩 사봤는데 아미노산,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클리어 프로틴 안 먹어본 맛, 이렇게 해서 시도해보고 싶은 거 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양말이 필요해서 양말도 사봤는데 농구할 때 신을 만큼 두껍지는 않은데 귀엽고 깔끔해서 평소에 신거나 운동할 때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프로틴 세일 링크는 밑에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일단 돈치치의 가드 1대1 수비 능력은 매우 처참하다. 파워포워드 사이즈이기도 하지만 가드한테는 자동문 수준으로 발이 느리다. 그래서 가드들은 돈치치로 수비를 바꾸고 1대1을 해버린다. 그런데 뒷선 수비에서도 느린 발이 발목을 잡는다. 뒷선 수비의 역할은 1차적으로 리머택을 받고 볼핸들러가 내 수비한테 패스를 빼주면 클로즈아웃으로 내 수비한테 붙어야 된다. 그럼 돈치치의 클로즈아웃을 보자. 클로즈아웃이 많이 무거워 보인다. 클로즈아웃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하디가 스크린에 걸려서 돈치치가 스위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돈치치의 발이 못 따라가서 댈러스 수비에 빵꾸 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댈러스의 발 빠른 수비들이 많아서 돈치치의 수비 빵꾸를 잘 메워준다. 그리고 뒷선 수비의 또 다른 역할은 림 프로텍팅이다. 존 콜린스가 돌파를 들어오는데 지금 림 프로텍터인 돈치치는 콜린스가 오른쪽 레이업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서 블락을, 방향을 전환해서 왼쪽 레이업으로 올라가면 왼쪽에서 블락을 뛰면 된다. 돈치치가 블락 뛰느라 오픈이 나게 될 필리포스키는 패스가 간 이후에 우리 팀 커버를 기대해야 된다. 일단 레이업을 막아야 되는데 돈치치는 아마 패스를 의식해서 레이업을 막을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이번엔 조넌 클락슨이 1대1 돌파를 하는데 스트롱사이드 골밑 수비인 라이블리는 코너로 빠지는 필리포스키를 봐줘야 돼서 클락슨한테 완전히 붙지 못한다. 위크사이드 코너를 막는 돈치치가 림 프로텍트를 해줘야 되는데 코너를 의식하느라 골밑에 완전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 코너 버리고 왼쪽 골밑에 가서 클락슨이 레이업을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클락슨이 코너로 빼주면 하디가 코너로 가주고 마샬이 섹스턴한테 가주는 로테이션 수비를 해주면 되는데 돈치치는 생각이 너무 많다. 간만 보다가 가장 쉬운 레이업을 그냥 줘버렸다. 이렇게 돈치치가 림 프로텍터일 때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겠지만 현재 평균 스틸 5위가 돈치치다. 농구를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경기 중에 스틸 하나 하기도 정말 어렵다. 그런데 돈치치는 일반인 수준의 속도로 평균 스틸 1.9개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돈치치는 공격에서 상대를 읽으면서 농구를 하는데 수비에서도 똑같이 상대를 읽고 농구를 한다. 상대가 어디로 패스할지 알고 있다. 일단 이런 스틸은 정말 쉬워 보이는데 전혀 아니다. 돈치치는 공격이 탑 쪽으로 빠지는 걸 보고 이미 패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부분의 수비는 패스를 기다리다가 패스가 오면 내 수비한테 붙어서 막을 준비를 할 거다. 그런데 돈치치는 자기 수비는 아주 잠깐 확인하고 계속 볼핸들러를 보고 있다가 공을 잡는 순간 스틸 스타트를 끊었다. 이런 예측 스틸은 반박자라도 늦으면 바로 와이드 오픈인데 패스를 확신하고 반박자 미리 뛰니까 스틸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돈치치는 커디는 페이크고 자기 수비한테 패스가 갈 거를 알고 있어서 수비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패스 길로 뛰어서 스틸을 해버린다.
상대 플레이를 알고 수비를 하는 요키치 같은 한 수 두 수 위의 선수다. 그리고 느린 발에 비해 손은 빠르다. NBA 수준에서 손질로 공을 빼내는 게 쉬운 스킬이 아닌데 돈치치는 손질 능력이 좋다. 발이 너무 느려서 1대1 수비도 안되고 수비 빵꾸도 많이 내는데 손질을 곁들인 농구 지능으로 어느정도 커버를 한다. 절대 수비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스틸 1.9개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 수비에서 1인분 못하는 돈치치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공격에서 3인분 이상 해줘서 어쩔 수 없다. 일단 돈치치의 득점 능력은 누구나 인정할 거다. 1대1 상황에서 누가 막든 득점을 뽑아낼 수 있다. 그런데 댈러스의 돈치치 말고도 득점 뽑아줄 선수가 많아서 상관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일단 카이리 어빙은 돈치치만큼 득점을 뽑아줄 수 있고 나지 마샬도 1대1 능력이 살벌하고 딘위디, 그라임스, 하디도 좋은 1대1 스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댈러스에 돈치치만큼 1대1 득점 기복이 적은 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긁히는 날 카이리는 정말 무섭지만 안 긁히는 날은 정말 안 풀린다. 그에 비해 돈치치는 꾸역 득점이 가능하다. 일단 돈치치가 수비를 포기하고 선택한 몸무게 기반 공격이 개사기다. 우리가 농구 선수라면 당연히 넣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레이업들도 수준 높은 수비 때문에 절대 쉬운 레이업이 아니고 NBA 풀경기로 보면 알겠지만 많이들 놓친다. 그런데 돈치치는 레이업 올라가기 전에 무거운 몸으로 컨택을 해버려서 수비가 블락을 못 뛰게 만들고 돈치치는 느린 속도로 확률 높은 안정적인 레이업을 올라가 버린다. 느려서 역습 다 따라잡히는데 펌프 페이크로 블락 타이밍을 깨버리고 몸은 수비와 붙이고 팔은 바깥으로 뻗어서 블락 거리가 안 닿게 만든다. 몸을 어떻게 쓸지 너무 잘한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라면 이런 터프 레이업을 올라갈 상황도 돈치치는 쉽게 만들어버리고 슛감 안 좋은 날에도 이 기술로 꾸역 득점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돈치치의 시그니처 엔드원 스킬은 들어가면 엔드원이고 안 들어가면 자유투다. 이 기술은 솔직히 어떻게 막을지 모르겠다. 조금 전에 돈치치가 컨택, 즉 수비를 밀어서 블락을 못 뛰게 만든다 했는데 이걸 막으려면 힘으로 버티면서 따라가야 된다. 여기서 돈치치는 수비가 올 방향으로 가서 일부러 부딪히면서 슛을 올라간다. 이 플레이에서 좀 더 잘 보이는데 돈치치가 스크린 타고 빠져나오고 있고 돈치치 수비는 스크린 빠져나오면서 돈치치한테 붙으려 하고 있다. 이걸 본 돈치치가 수비가 올 방향으로 가서 슛 모션 잡으면서 올라가 버린다. 내가 수비라면 정말 맞기 싫을 것 같다. 이걸 안 당하려고 소극적으로 따라가면 돈치치는 공간 만들어서 올라가 버린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소극적으로 막으면 범핑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부딪히는 와중에 그걸 또 집어넣는 거 보면 엄청난 감각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돈치치가 어빙보다 득점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빙이랑 돈치치 득점력 차이가 크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돈치치의 리딩, 패스 능력은 확실히 어빙보다 한 수 위다. 농구는 결국 공격이 수비보다 많은 아웃넘버 상황을 만들어서 오픈인 사람을 찾는 게임이다. 그래서 볼핸들러인 1옵션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요즘 농구에서는 픽앤롤에서 빅맨한테 라패스, 픽앤롤에서 코너 수비가 빅맨 롤을 막으러 오면 코너 킥아웃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빙도 안정적인 볼핸들러로서 이 기본 픽앤롤을 잘 해줄 수 있는데 돈치치는 남들이 잘 못 보는 오픈 찬스를 찾아서 패스를 넣어준다. 일단 A급 패서들이 뿌려줄 수 있는 트랜지션 풀코트 패스. 그런데 이런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는 꽤 있다.
돈치치가 여기서 누구한테 어떤 패스를 넣어주는지 봐라. 정말 정확하고 어려운 패스다. 그리고 농구에서 이런 패스는 처음 본다. 저기서 체스트 패스기를 본다는 게 그냥 미쳤다. 그리고 돈치치의 시야와 패스 센스는 수비를 농락하는 수준이다. 돈치치가 첫 공격을 세팅하고 있고 클락슨이 기습적으로 슈터인 탐슨을 버리고 더블팀을 오면서 스틸을 노리고 있다. 대부분의 외곽에서의 스윙 패스는 체스트 패스로 나가니까 가슴 높이에서 공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런데 이미 이걸 읽은 돈치치가 바운드 패스로 넣어준다. 돈치치의 패스 센스다. 1배속으로 보면 순간의 판단과 시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인다. 이 플레이가 더 지리는데 픽앤롤에서 상대 빅맨이 슛도 패스도 못하게 바짝 붙어버렸다. 그리고 PJ 워싱턴 수비가 롤하는 라이블리를 잡아서 포켓 패스도 못 넣어주고 여기서 반대쪽 코너로 뿌려주기에는 모란트가 스틸을 해버릴 거다. 어빙한테 찬스가 났는데 수비가 스턴트 앤 리커버로 어빙한테 다시 붙어서 어빙한테 주면 죽은 공격이다. 돈치치가 여기서 이런 패스를 뿌려준다. 샷클락 6초 남은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선수는 여기서 그냥 터프샷을 쏘거나 어빙한테 폭탄 처리를 했을 거다. PJ 워싱턴은 JJJ한테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을 거다. 이걸 찾은 시야와 패스각이 정말 비상식적이다. SS의 S급 패스다. 그리고 이 장면, 이걸 이해를 해보려 하는데 돈치치가 막히자 어빙이 패스를 달라고 소리쳤을 거고 그걸 듣고 패스했을 거다. 피벗 돌면서 이걸 보고 패스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S급 득점력에 S급 패싱 능력을 가진 선수가 NBA 역대로 따져도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돈치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댈러스는 에너지 레벨이 높고 다양한 선수들이 아이소로 득점을 많이 뽑아냈는데 볼핸들링에서의 불안함도 좀 보였고 공격 조립도 좀 불안했다. 그런데 돈치치가 있을 때 볼핸들링의 안정성과 돈치치 리딩을 통한 게임 조립 안정성은 넘사다. 포기할 수 없다. 수비에서 0.5인분을 한다 쳐도 공격에서 3인분을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